안녕하세요. 하린이 오빠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어떤 친구들이 산무국에 입학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앞에 인터뷰한 친구들이 게임 중독, 가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까 전부 다 가출한 애들, 게임 중독된 애들, 이런 애들만 오느냐? 아닙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산무국에는 정말 대안적 삶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그래서 대안교육을 꿈꾸던 분들이 찾아와서 인연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극한 갈등 상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가정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산무국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공교육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교육 방식을 찾다가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권고전학이나 학교 폭력 문제로 문제가 되져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무국을 찾아왔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년이면 산무국의 흐름과 산무국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아이들은 3개월만 지나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진짜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산무국의 몸짱,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시간에 기상하고,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지내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아주 칼같이 하루의 생활을 해가는 한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무국의 몸짱 이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산무국에 입학해서 이제 입학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18살 이정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무국 생활 어때요? 산무국 생활 재밌습니다. 재밌어? 네. 정아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이 많이 있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새로운 방식과 만났을 때 충돌하고 그런 걸로 갈등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 아무래도 입학 초기에는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게 주로 부딪혔던 것 같아? 생활 방식이 이 산무국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 생활 스케줄 같은 게 이제 녹아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네, 거예요. 그냥 자잘하게 갈등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여기서는 당연하다시피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고정관념들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차차 적응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정아가 내가 보니까 내가 만난 친구들 중에 독서량이 가장 많은 친구 같아. 네. 책을 많이 읽게 됐던 건 어떤 계기가 있었어? 책을 처음 많이 읽게 됐었던 계기는 이제 제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거를 어려서부터 많이 좀 권하셨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게 그 자체로서도 재미가 있었지만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크면 클수록 이제 그런 타인의 시선적인 부분은 이제 좀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이제 그 그렇지. 책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은 오히려 책 읽느라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책을 읽게 됐던 계기가 어쨌든 아빠 덕분이잖아. 네. 그 덕분에 정아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 인식의 어떤 방식, 어떤 세계관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아빠한테 아빠 고마워요 한마디 좀 해봐. 네. 편지 아빠한테. 아빠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어려서부터 아빠가 다양한 것들을 권해줬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90%는 내가 하기 싫다고 거절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 10%를 내가 따라갔어서 지금까지 그걸 간직해 살아왔는데 그게 적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전혀 손해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싫었다 생각되는 건 없었던 것 같고, 뭐 있어도 아빠가 그걸 강하게 권하지 않았던 덕분에 나에게 많은 이로운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감사합니다. 정아는 어쨌든 아빠가 고맙고 좀 이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아빠는 어떤 일 하셔? 아빠는 이제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시설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과학자시구나. 네. 그래. 정아가 이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생각하고 글도 쓰고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너도 게임하고 싶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그 게임은 얼마나 했어? 초등학생 때는 그냥 폰으로만 좀 끄적끄적 하다가 중학생 때부터 컴퓨터가 들어와서 거의 중1 때부터 중3까지 3년 동안 죽어라 게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1부터 중3 때까지. 네.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았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좀 강압적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으셔가지고 강압적이지 않으셨구나.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막 하지 말라 이러면서 막 차단을 해버리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답답했을 거야. 틀림없이. 저걸 언제까지 봐줘야 되나. 그러셨겠지. 그래.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밤새 게임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막 눈도 못 뜨고 가방 들고 가고 이랬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생활했을 텐데. 거의 그렇지 않았었어? 저는 근데 중학생 때 좀 약간 1등 하고 싶다 이런 기분으로 이제 등교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등교 시간이 그냥 늦게 자도 강제로 일어나서 등교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중2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클래스라는 시스템이 전격 도입이 되면서 생활 리듬이 망가져가지고 거의 막 새벽 2시, 3시, 심하게는 4시까지 잤다가 다음날 이제 그때까지 온라인 클래스 강의를 다 게임하면서 들어놓고 그냥 켜놓기만 하고 그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오후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일어나면은 폰 보고 그러면서 게임하고 이러면서 지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어떤 정아. 근데 요즘은 사실 거의 그러지 않고 생활이 굉장히 일정하고 규칙적이잖아. 네.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네. 주로 어떤 운동 하는지 소개 좀 해볼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조깅이고요. 그 달리기. 이유는 달리기만큼 내 노력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 특히 만약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내 앞과 뒤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도 즐거웠고 그 안에 순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를 통해서 막 심적인 것들이 변하는 것도 그래. 되게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걸로 인해 더 동기부여되는 것도 즐거웠고 진짜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더 제가 잘하는 걸 찾은 게 거의 첫 번째쯤 되는 거였어서 더 소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내 자기 개발이랑 되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알아서 좀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생활 리듬이 깨진 상태로도 살아봤고 네. 지금은 자기 신체 리듬과 함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조절하고 있잖아. 네. 만족도가 어때? 옛날 게임하면서 지냈던 시절에 자기에 대한 만족도와 지금 운동을 하고 자기 리듬을 잡고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생활을 해가는 지금의 어떤 만족도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얘기해줘. 일단 제가 처음 리듬을 제대로 맞춰가기 시작했던 거는 그냥 주변에서 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어준 과제를 제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 리듬을 강제로 좀 맞춰가기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생활 리듬을 차근차근 맞춰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는데도 깨있는 시간에 활력은 더 올라갔고 그리고 좀 더 깨어있는 상태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전보다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고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7시에 일어나는 날이랑 12시에 일어나는 날이 각각 있다고 하면은 12시에 일어나는 날은 너무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인데 7시에 일어나니까 5시간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그냥 막
좀 원래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던 것들도 그냥 만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 그렇게 해도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들 가운데는 네. 아이들이 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곧 중3 때까지의 시간처럼 네. 밤새 막 게임하다가 네. 학교 등교도 못하고 그래갖고 속 터져 죽는 부모님들이 꽤 계실 거야. 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말고 부모님들에게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위로 혹은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어떤 그런 그 권면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딱 개안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적어도 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이 막 강압적인 부분이 없었고 제가 아침에 깨워주세요 하면은 그럴 때만 깨워주셨어가지고 오히려 만약 직접적으로 강요가 있었다면은 그랬으면 적어도 전 지금 아마 1시, 2시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오히려 거부감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강압적이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맞다는 생각까지가 제가 가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그렇게 리듬이 깨져서 축 늘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지금은 이제 밤에도 잘 시간 돼도 더 하고 싶고 손에서 이거 놓고 싶지 않고 지금 늦게 잤을 때 일찍 일어나면 되지 이러다가 또 다음날 되면은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 일어나지고 그러는 생활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희 스스로가 한번 그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제 올바른 시간에 딱 자고 뭐 11시 12시에 딱 자고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고 뭐 꾸짖음 때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몸이 그냥 눈이 딱 떠지고 7시 반이고 시간이 말고 보니까 근데 더 자기에는 또 몸이 개운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고 그랬을 때 그 상쾌함을 만약 너희가 직접 느끼게 된다면은 그 상쾌함 때문에서라도 아마 그 첫걸음으로 차츰차츰 너희의 시간이 보다 더 활력 있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난 들어. 네. 좋습니다. 정아는 어떤 꿈을 꾸고 있어? 저는 작가가 꿈입니다. 작가. 그래.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좀 더 그 내포적인 의미로는 독자라는 꿈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인데 어떤 글을 쓰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네. 글, 세상 전체가 한 편의 글, 혹은 세상 전체가 한 편의 영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그걸 지켜보는 독자. 네. 그걸 써보고 싶은 거잖아. 네. 뭐 약간 인간관계가 있어도 이제 결국 작가 또한 인간관계를 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제스처가 결국에는 작가가 쓴 이야기의 다른 방식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모습을 그럼 내가 좋아할까?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형태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근데 때로는 그게 사회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르고 사회가 요구하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경우가 덜어 있고 혹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묻혀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건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앞에 있다면은 누구나 그 사람한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로써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러했고 전 그 느낌을 저희 독자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전 제 독자들의 독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다. 네. 그 보통은 작가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잖아. 네. 말하는 사람인데 듣는 작가. 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너희가 읽어야 돼가 아니라 그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어쩌면 이거는 단순히 작가가 되는 꿈
글을 쓴다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더 큰 꿈을 꾸는 건지도 모르겠다. 네. 사람들의 삶을 읽고 싶고 그들을 통찰하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길을 안내하고 싶은, 큰 스승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꿈 같기도 하다. 맞냐?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지금의 저는 솔직히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로는 듣고 싶어도 뭐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딱 들려오면 귀를 막아버리려 할 때도 있고, 또 말을 할 때도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 해도 그냥 막상 상황이 들이닥치면은 내 하고픈 이야기만 막구잡이로 쏟아내는 경우도 있고, 독자의 독자가 되겠다라는 제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의 독자가 되고 싶은 작가지망생 정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와봐 삼문곡 이 채널은 눈치채셨지요? 아무 대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찍습니다. 있는 그대로 삼문곡을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방송입니다. 날방송, 가급적이면 편집도 하지 않는 방송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울 테니까요. 우리는 늘 꿈을 꿉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나를 만나고 싶은가?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잠들 때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을 돌아보며 가슴 뿌듯해하고 잠듭니다. 함께 꿈꾸시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찾고 저녁이 되면 가슴 뿌듯하여 행복하게 잠드는 삶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삼무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와보십시오. 삼무곡.